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강의 7번 강의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7번입니다. 단답형 문제에 답하시오. 농작물 재보험 이론 및 실무서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기입하시오. 1회 기출입니다.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꽃눈 그러면 형성된다, 분화죠. 그래서 꽃눈 분화. 가입 수확량 및 산정, 가입 수확량의 산정 및 적과 종료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 공식이 생각나야겠죠.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착과 감수량.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빼면 착과 감수량이 되는 거죠. 이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랬으니까 평년 착과량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대로 하면은 한 10만 개의 열일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있어 10만 개어치를 보험에 들었어요. 근데 적과 후에 세보니까 5만 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러면 5만 개가 착과 감소가 됐죠. 이게 착과 감수량이죠. 그래서 5만 개가 덜 열렸네요 라고 말할 때는 뭐에 비해서 5만 개가 덜 열렸다는 얘기죠. 평년 착과량, 예상했던 평년 착과량에 비해서 5만 개가 덜 열렸다. 그래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그러면 뭐다? 평년 착과량이다. 그 다음 해까지가 1 내지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 해까지, 이 해시 뭐죠? 신. 그 다음에 가지, 초. 그래서 신초 봐라, 자란다 하니까 용어가. 그래서 해까지에서 신초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럼 벌써 이건 미보상 감수량이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란 뭐예요?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 계약하려고 보는데 태풍주의보가 이미 내렸어요. 이러한 것은 보상하지 않죠. 또 이유를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복숭아는 세균 구명병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외에는 병해충으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 상태,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미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그러죠.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그럼 벌써 생각나는 게 뭐죠? 보험 가액이죠.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따라서 뭐가? 꽃눈이 형성, 꽃눈 형성, 분화. 그래서 꽃눈 분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뭐에서 뭘 뺀다?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것이 착과 감소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평년 착과량이다. 해까지가 1, 2mm 정도 자랐다. 해까지 신초, 자랐다, 발아. 그래서 신초 발아.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그러면 생각나는 거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그리고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넘어갑니다. 68번입니다. 다음은 종합위험 방식 상품의 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나 또는 경작 면적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콩은 뭘로 하죠?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죠. 콩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100만 원입니다. 고구마는 200만 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가을 감자도 200만 원. 차는 평방미터죠. 1000제곱평방. 옥수수는 100만 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콩 100만 원. 고구마 최소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가을 감자 최소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차 최소 보험 가입 면적 1000제곱평방. 옥수수 최소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 총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과수와 밭작물이 보험 가입 금액,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1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만 기억해 두면 되겠죠. 50만 원짜리는 뭡니까? 벼밀, 보리, 메밀, 귀리 해가지고 논작물이 주요가 됐습니다. 논작물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옥수수, 콩, 팥,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노지, 양상추 이런 것은 최소 보험 가액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도장 찍으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등은 단지 면적이 300평방 이상. 비가림 시설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비가림 시설은 최소 보험 가입 면적이 200평방 이상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00평방 이상입니다. 차, 조사료용 벼, 그러니까 알곡을 먹으려는 게 아니라 사일리지 만드는 그 소염을 만드는 벼 있죠. 사료용 옥수수 이런 것은 농지 면적이 1000평방 이상. 그래서 쭉 한번 품목을 보시고 보험 가입 금액 눈여겨두셔서 도장 찍어 놓으시고요. 옥수수, 콩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외워두신 게 좋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거 빼고서는 벼, 밀, 보리, 메밀, 귀리, 메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이제 논작물이죠. 메밀까지 합쳐서 논작물에다 밭작물 50만 원 이상. 옥수수, 콩팥, 배추, 무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양상추 100만 원 이상. 그 외의 것은 대부분이 다 200만 원이다. 기본이 200이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 버섯 재배사 이런 것은 단지 면적이 300평방이고 참대포, 참다래, 대추, 포도의 비가림 시설은 200평방 이상이다.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1000평방 이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69번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자두 품목의 아래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0표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표로 표기하시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자두입니다. 병해충 보상하지 않죠.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 미보상이죠.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온이 0도씨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 저온의 손해, 냉해죠. 여기서는 0도씨 이상 또는 차가운 기온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0표죠.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렸는데 거기에서 계약서 쓰고 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쓰고 있는 시점에 내린 태풍주의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까요? 이미 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13m/s 미만의 바람이다. 특수한 5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종합보험이죠. 자두는 종합위험. 이 종합위험의 경우에는 그냥 강한 바람이면 됩니다. 꼭 14m/s 이상이라 한다 이게 아니죠. 종합위험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3회 기출이죠.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냐고 병해충으로 발송한 손해 안 된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온이 0도씨 이상에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보상하죠.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이런 재해, 이미 계약 체결 시점에서 태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때 태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죠.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이라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면 돼요. 그래서 미만이라 할지라도 됩니다. 그래서 0표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위험 방식 벼 상품 및 이론과 실무서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담란에 쓰시오.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다. 좀 쉽게 말하면 모내기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양이라고 그러죠. 물이 있는 논에 파종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직접 뿌려버린다. 직파라고 그러죠. 직파. 담수 직파 또는 직파.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벼가 이렇게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줄기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출수다 그러죠. 출수. 개간 복토 등을 통해서 논으로 변경한 농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환지라고 하죠. 전환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의 바닷물의 유입으로 생긴, 바닷물 조자를 써서 조해라고 하죠. 조해. 정답 한번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이양이라고 하죠. 물이 있는 논에 파종 전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직접 뿌려버린다. 직파라고 합니다. 직파 또는 담수직파.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라 나온 거, 출수라고 합니다. 개간 복토 등을 통해서 논으로 변경한 농지, 전환지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간석지 등 연안지대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조해. 바닷물 조자를 써서 조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추수의 합을 구하시오. 보험 가입이 가능한, 즉 인수 조건에 합당한, 즉 인수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은 몇 년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죠. 사과에서 밀식재배, 반밀식재배, 일반재배, 밀식재배는 몇 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이라 해야 되죠. 반밀식은 4년 이상, 일반재배는 5년 이상. 근데 여기서 밀식재배를 2년 그랬으니까 이거는 인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배는 인수 조건이 3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죠. 배는. 근데 3년 그랬으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다음 단감 떫은감은 5년 이상이죠. 근데 이게 4년 그랬으니까 안 되죠. 5년 이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귤은 4년 이상이면 되는데 6년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가능한 것은 250주, 그리고 260주, 그리고 195주. 요걸 더한 것이 몇 주냐. 이게 이제 1회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더해보면 5, 2 올라가고 705주가 되겠네요. 확인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배는 3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고요. 단감 떫은감은 5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고, 감귤은 4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보니까 705주예요. 사과는 밀식이 3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고, 반밀식은 4년 이상, 일반 재배는 5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수를 총체적으로 인수 가능한 수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상이면 인수할 수 있는 거, 배, 복숭아, 오디, 포도, 참다래, 사과에서 밀식재배. 사과에서 밀식재배는
여기가 3년, 반밀식은 4년, 일반 재배는 5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실 것이고 3년 이상이 배, 복숭아, 오디, 포도, 참다래다. 그 다음에 4년 이상은 대추, 감귤, 무화과, 유자, 사과에서 반멸시.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매실, 밤, 살구, 단감, 떫은감, 사과에서 일반 재배. 그 다음에 6년 이상은 자두, 7년 이상은 차, 8년 이상은 호두, 2년 이상 11년 미만은 복분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애우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그 와이프가 연변에서 시집 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삼배 주머니에다가 이 보고포라고 보고포 넣고 참다래 넣고 사과 반밀식한 거 넣어가지고 다려 먹는다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든 연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삼배에다 보고포를 넣었어요. 복숭아, 오디, 포도. 예. 삼, 배, 복숭아, 오디, 포도, 참다래, 사과 밀식. 이게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3배 주머니에다가 보고포 넣어가지고 북어포라고 많이 아는 거. 북어포. 이게 북어포라는 게 연변에서는 복숭아, 오디, 포도입니다. 또 연변에서는 그렇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또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4대감이 뭐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4대감이. 4대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의정, 좌의정까지는 알겠는데 영의정, 좌의정 말고는 4대감에 들어가는 게 2대감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형조판사인가?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4대감이 뭐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죠. 4대감. 4대감 뭐유? 말이 됩니까? 4대감 뭐유? 4년 이상. 대추, 감귤, 무화과, 유자, 그리고 사과는 반밀시. 4대감 뭐유? 또 우리는 여기서 오메 닭살 돋네 뭐 이러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오메 닭살 돋네 그런데 또 연변에서는 오메 밤살 돋네 그런다는 거예요. 오메 밤살 돋네. 감사 효요. 오메 밤살 돋네. 5년짜리에서는 매실, 밤, 살구, 감, 사과에서 일반 재배. 너무 감사할 때 밤살 돋는다고 그런 데니까 뭐 그런 줄 알죠. 오메 밤살 돋네 감사효유. 그 다음에 6자, 7차, 8호, 2년 이상 11년 미만 복분자. 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뭐 두문자라도 그냥 보고 나는 두문자 그런 거 없이 한 번 보면 외워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한 5번 보고로도 외워진다 그러면 굳이 두문자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두문자만 떠다니니까. 만든다면 여러분의 두문자를 만들어 써보시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연번에 시집 온 우리 집사람 이야기라도 하는 거 보죠. 뭐. 연변에서는 삼배 주머니에다가 보고포 넣고 참다래 넣고 다려 먹는다는 거예요. 다려 먹는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삼배 주머니에다가 보고포에다 참다래 넣고 다려 먹는데 거기다 사과는 밀식 재배죠. 그래서 3년짜리는 배, 복숭아, 오디, 포도, 참다래, 그 다음에 사과 밀식 재배. 4대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게 4대감이 뭐요? 그러고 무화과, 유자, 대추, 감귤 4년짜리. 그 다음에 우리는 오메
닭살 돋네 그런데 그 연변에서는 오매 밤살 돋네 그런데 오매 밤살 돋네.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6자 6년 이상 자두, 7차 7년 이상 차, 8호 8년 이상 호두, 2년 이상 11년 미만 복분자. 암기를 좀 필요로 합니다. 몇 번씩 보시면 아마 암기가 될 겁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의 청약 철회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담란해 쓰시오. 1회 기출입니다. 이 부분은 이론서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거는 보험약관에 있어요. 보험약관에.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약관도 나오니까. 그래서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며칠을 초과하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이게 청약의 철회 그래가지고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며칠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15일 이내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3번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이론 및 실무서 통칙 내용 용어의 정의에서 평년 수확량을 물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것은 평년 수확량 산식을 써놓고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산식은 이미 배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그래서 A는 뭐죠? A는 우리 과수원의 실제 수확량이에요. 우리 과수원 실제 수확량. B는 뭐죠? B는 인근 과수원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표준이 되는 그런 과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물론 이것은 5년 평균입니다. 5년 평균. 이것도 5년 평균. 그 다음에 Y는 뭐죠? 가입 횟수. C는 기준연도 표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 이것을 놓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가입연도 직전 몇 년 중 5년. 이 Y가 5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뭐와 뭐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A는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뭐에 따라 이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그래서 실제 수확량 A,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B, 가입 횟수 Y, 이것을 가중평균해 가지고 산출한 것, 이것이 평년 수확량이다. 그래서 산식을 한번 써가지고 대입을 해보시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자, 정답 체킹을 들어가 봅니다. 이게 2회 기출입니다. 2회 기출. 정답 체킹을 들어갑니다. 평년 수확량이란 가입연도 직전 몇 년? 5년.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뭐와 뭐를 실제 수확량인 A와 표준 수확량인 B를 실제 수확량, 표준 수확량을 뭐에 따라 Y에 따라서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산출한 해당 과수원의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해당 과수원, 우리 과수원이에요. 우리 과수원.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그래서 A는
직전 5년 실제 수확량, 우리 과수원 실제 수확량. B는 직전 5년 표준 수확량, 인근 표준이 되는 수확량.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Y는 가입 횟수. 그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과거 5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여기 예상하는 수확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A씨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 인수 단위 규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과수원의 구성과 이유를 쓰시오. 이유의 기초를 좀 변형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것은 과수원은 보험 가입 금액이 최저가 얼마라고 그랬죠? 2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안 될 때는 같은 리동에 있는 것은 합쳐서 200만 원이 넘으면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리동. 근데 여기서는 부암동 같은 리동이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죠. 근데 둘을 합치면 200만 원이 넘죠. 그러면 1번과 2번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번은 신영동이고 신영동인데 문제는 이 신영동이 자기 혼자 2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합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번 과수원은 홀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과수원은 200이 안 되죠. 150만 원이니까 이거는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가능한 것은 1번과 2번을 한 개의 과수원으로 4번을 독립된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답 체킹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과수원과 2번 과수원을 한 개의 과수원으로 가능하다. 왜? 같은 리동이고 합쳐서 하나로 하면은 200이 안 되는데 합치면 200이 넘죠. 그러면 최소 보험 가입 금액 200이 넘으니까 1번, 2번을 합쳐서 하나의 과수원으로. 그래서 이유는 리동이 같고 행정구역이 같죠. 각각 200만 원 미만이고 그런데 합하면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인 2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 둘을 합해서 하나의 과수원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과수원은 독립해서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왜냐? 독립하여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을 만족하고 있다 이상을. 그러므로 그것은 독립해서 된다. 근데 안 되는 것은 3번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기준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사과, 배 쭉 해서 이러한 과수원은 과수원 단위로 가입한다. 그리고 과수원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같은 리동에 있는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합했더니 200만이 넘는다 그러면 한 개의 과수원으로 할 수 있다. 단 두 개의 과수원 초과 가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합하니까 200만 원이 넘고 똑같은 부영동에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3개 과수원을 합할 수는 없다. 2개 과수원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 과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가로 열고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별개의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뭐면? 품목이 다르면. 그 다음 감귤에서 온주밀감, 망감류 혼식했다? 안 되죠. 온주밀감은 온주밀감대로 과수원 가입을 하고 망감류는 망감류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유와 망감유 품목의 경우 계약자 1인이 온주밀감유와 망감유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을 합쳐서 가입을 못하고 각각의 과수원 및 해당 상품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온주밀감 과수원 따로 가입하고 망감유 과수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추도 같습니다. 예, 일반 대추에다가 사과 대추를 함께 했다 해서 둘을 해갖고 대추 과수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는 일반 대추로, 사과 대추는 사과 대추로 각각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포도 대추 참다리의 비가림 시설은 단기 단위로 비가림 시설 가입하고요. 최소 가입 면적은 비가림 시설은 최소 가입 면적이 200평방 이상이다. 200평방 이상이다. 과수원 전체를 벌목해버리고 새로운 유목을 심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신규 과수원이다. 농협은 농협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해서 인수할 수 있고 관할,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으면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75번입니다. 5회 기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의 이름이 실무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뭐를 뭘로 평가했다? 그렇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그러니까 보험가액 이상으로는 보상하지 않죠.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이 보험가액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란 뭐 및 뭐 종료 시점에, 그렇죠, 적과 속간에 기한 거, 그리고 자연낙과 떨어질 놈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애들, 그러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얘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적과 후에, 속가내기 한 후에 자연낙과까지 떨어지고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5회 기출이고요. 보험가액이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뭐를 뭘로 평가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적과 후 착과수란 통상적인 뭐 및 뭐 종료 시점, 적과 및 자연낙과, 속가낸 거, 그 다음에 저절로 떨어진 것 하고 그러고 나서 나무에 달린 나머지 요 애들이 착과수다. 착과수. 이게 적과 후 착과수다. 그래서 적과 및 자연낙과 후에 달려있는 애들, 이것을 가리켜서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한다. 다음 76번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의 보험기간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6회 기출 문제입니다. 이 표를 쭉 보시면 목적물 밤, 참다래, 대추입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 언제부터 보험이 개시되고 언제 보험이 종료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밤은 보장 개시가 뭐죠? 발악입니다. 그런데 참다래는 보장 개시가 뭐죠? 꽃눈 분화기입니다. 대추는 보장 개시가 뭐죠? 신초 발악기입니다. 헷갈리죠? 밤하고 대추하고. 근데 이 대신들이 대추차를 즐겨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들, 4대감 대신. 그래서 어떻든 대추가 신초발악입니다. 그리고 밤이 발악이에요.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라고 합니다. 이때 보장을 개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만 이게 지났다면 계약 체결 24시다. 이게 되는 거고요. 다음 보장 종료는 밤은 판매 개시 연도예요. 판매 개시 연도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밤, 호두, 대추, 원주밀감 뭐 이런 것은 이듬해라고 하지 않고 판매 개시 연도. 쉽게 말하면 그 보험 상품을 판 그 해예요. 보험 상품을 판 그 해. 이듬해라는 것은 보험 상품을 판 그 다음 해 이 말이고요. 그래서 판매 개시 연도, 밤은 판매 개시 연도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연변에 시집 왔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듣고 와서 뭐 10월의 마지막 밤이 뭐예요? 밤 뭐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밤 뭐래요? 그래서 밤 무화과 대추 유자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이 큰가요? 적은가요? 10월 30일이 되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밤은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언제? 판매 개시년도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달에는 언제를 초과할 수 없죠? 이듬해 언제? 11월 30일이죠. 참달에가. 그 다음에 비가림가수에서 대추 모대유 그래서 이것도 10월 30일이죠. 그런데 단 대추는 뭐다? 판매 개시년도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을입니다. 갑은 저쪽 출제자고 우리는 을이에요. 그래서 순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서 132쪽을 참조해 보시면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정답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 개시가 뭐라고 그랬죠? 밤바라기. 그 다음에 참달에는 언제라고요? 꽃눈분하기. 그 다음에 대추는 언제라고요? 대신들이 잘 먹는다고 그랬죠? 신초바라기. 그 다음에 밤은 언제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 보장 종료인데 단 며칠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판매 개시년도 10월 30일. 10월 31일이네요. 10월이 31일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10월 31일. 어떻든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 다음에 참달에 이듬해 11월 30일입니다. 이듬해 11월 30일. 11월 30일. 그 다음에 대추. 뭐대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입니다. 2번이죠.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몇 번 보시면 아마 암기가 되실 겁니다. 네. 이 동영상 강의 자료는 영상 하단에 카페 주소에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